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석지연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난주 제가 썼던 인터뷰 기사입니다. 저는 지지난주쯤에 메리츠증권 I&D 본부장 김재교 부사장을 만나고 왔는데요. 쉽게 풀어드리고 또 인터뷰에서 하지 못했던 내용들도 또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유한양행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던 유한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메리츠증권에서 이제 부사장직을 맡고 계시지만 1990년대 유한양행에 입사해서 IR부터 경영기획, 글로벌 전략, 인수합병, 기술 수출과 같은 그런 전반적인 투자 업무를 총괄했던 분입니다. 특히 이제 기술 수출을 주도적으로 이끄셨던 그런 성과를 많이 남겼는데요. 2018년에 글로벌 빅파마 얀센의 폐암 신약 레이저 티닙, 우리나라에서 랭라자로 팔리고 있죠. 레이저 티닙을 1조 4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하는 이런 빅딜을 이끈 성과를 낸 분입니다.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와는 8,800억 원 규모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뇌시라고 하죠. 신약 물질을 이제 기술 수출하는 그런 성과도 보였습니다. 다수의 이제 빅딜을 성사시킨 공로를 인정받아서 유한양행에서 최연소 임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 10월부터 이제 메리츠증권에서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아직 이제 임원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도 메리츠증권으로 이직을 한 경우입니다. 김재교 부사장이 이끄는 조직 이름은 I&D 본부입니다. I&D는 인베스트먼트 네트워크 디벨롭먼트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I&D라고 하면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 이름이 I&D라고도 하잖아요. 그 I&D와도 이제 비슷한 맥락입니다. I&D 본부는 기존의 그 벤처 캐피탈처럼 바이오 기업에 투자한 다음에 성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바이오 벤처에 투자한 다음에 초기 단계부터 상장 또는 M&A가 될 때까지 기업한테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해서 성장하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 VC들과 상당히 다른 차별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I&D 본부는 6명의 투자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연구소 기획팀장 출신부터 의사, 과학자, IB 전문가 등 금융이랑 과학 이런 쪽에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바이오 기업의 투자 업무를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투자 원칙에 대해서도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I&D 본부의 투자 원칙은 아이디어, IDEA라는 4가지 투자 기준을 가지고 이제 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I는 인베스트먼트, 투자의 약자인데요. 이제 이 기업이 또는 이 기술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투자를 했을 때 돈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이거를 본다는 거죠. D는 디벨롭먼트의 D인데요. 성장성을 보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이 좋기는 한데 성숙도는 약간 떨어지는 그런 회사들한테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했을 때 이 회사가 과연 정말 좋아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별을 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E 같은 경우는 사건, 이벤트의 E입니다. 기술 수출 딜이나 M&A 딜, 그러니까 각종 투자자들한테 호재로 인식될 수 있는 이런 딜들이 앞으로 일어날 만한 회사인지 본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A는 관리,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관리 A입니다. 경영자의 신념, 철학 이런 것도 I&D 본부가 철저하게 검증을 한다는 겁니다. 경영자가 시장에 친화적이지 않거나 개선사항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철학을 가진 경우는 아무리 그 회사가 좋고 기술이 좋아도 투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IDEA라는 이제 4가지 투자 대원칙 아래 이제 30개 정도 되는 지표들이 또 있어요. 여기에서 통과가 된 회사들한테만 엄선을 해서 투자를 진행한다. 이게 이제 I&D 본부의 투자 원칙입니다. 올해 I&D 본부는 코로나19 백신으로 많이 유명해진 mRNA, 메신저 리보액상 기술과 세포치료제, 합성 생물학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타깃하는 질환을 보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 암이나 고치기 힘든 난치성 희귀 질환 이런 쪽으로 이 기술들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과 타깃 질환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에게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개 정도 지금까지 I&D 본부가 투자를 했는데 좀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드리자 보면 비상장 기업 몰젠바이오, SML 바이오팜, 그다음에 상장사로는 NK맥스가 한 곳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장을 곧 할 휴이노 이렇게 기업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각각 기업에 대해서 비상장사지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몰젠바이오 같은 경우는 합성 생물학을 이제 기반으로 미생물 유래 저분자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성 생물학은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미생물에서 생산한 합성물을 추출 또는 편집하는 그런 기술들을 말합니다. 몰젠바이오 같은 경우는 3,000종 이상의 미생물 유전체랑 자체 플랫폼 기술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기술을 통해서 개발한 미생물 저분자 라이브러리 700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양하게 신약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후보 물질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파킨슨병이랑 알츠하이머 같이 퇴행성 뇌질환과 암을 적응증으로 이제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정도에 상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멀었습니다. SML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mRNA 치료제를 개발하는 곳입니다. mRNA 신약 개발 플랫폼이랑 지질 나노 입자 LNP, RNA를 싸는 게 이제 LNP라는 지질 나노 입자인데요. 이 두 개에 대해서 자체의 특허를 가진 것이 SML 바이오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mRNA를 개발하고 싶어도 특허 문제 때문에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SML 바이오팜은 mRNA와 그리고 mRNA 를 포장하는 이 지질나노 입자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 문제에서 좀 자유롭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아직 전임상 단계여서 임상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하지만 메리츠 증권이 주력하고 있는 투자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NK맥스는 코스닥 상장사고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NK 세포치료제 후보 물질인 슈퍼 NK 미국 임상을 주도를 하고 있고요. 머크랑 화이자랑 공동으로 임상 1상을 하고 있습니다. 6종암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고형암에 대한 임상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고형암은 NK 세포치료제로 치료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NK맥스는 고형암 정복도 앞두고 있어서 투자자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빅파마들이 지금은 M&A에 좀 많이 꽂혀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규 부사장의 말에 의하면 2027년부터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제 다 개발한 신약들이 다 특허가 만료가 이제 하나둘씩 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면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특허가 만료가 되면 기존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판매량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네릭이나 개량 신약 같이 바이오 시밀러들이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요. 나중에 수익이 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서 성장성 높은 기업들을 계속해서 M&A를 하는 이런 추세에 좀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빅파마들이 이런 M&A 움직임 같은 게 우리 국내 기업한테도 어떻게 보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김재규 부사장은 진단을 했고 M&A 글로벌 빅파마의 M&A가 될 만한 기업들이 어디가 있을까도 투자 판단에 좀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 냈던 인터뷰 기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사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